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이벤트를 하루 앞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줄다리기로 코스피 지수는 1960포인트에서 하루 종일 공방을 펼쳤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사흘 만에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닝 쇼크를 발표한 삼성전자가 어제는 잘 버티더니 오늘 130만 주가를 다시 내주며 1% 이상 하락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분위기가 좋았죠. 나흘째 오르며 51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온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은 어떠신가요? 내일장 대장주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박수범 조인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오늘도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 순서죠. 내일장 대장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이벤트 앞둔 관망심이 컸지만 수급 공방을 치열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는 강하게 매수세 보였지만 선물 쪽에서 장 초반부터 강하게 매도하는 움직임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박수범 전문가님은 오늘 하루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하루 조금,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시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관점으로 좀 취하시고, 코스닥 쪽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예상대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은 조금 약간 조정을 좀 주는 흐름들이었고요. 그에 따라 이제 특별한 환율 시장 또한 이제,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좀 주는 시장에 있어서 코스피 시장이 좀 더 쉬어가는 흐름들이었고 그 부분에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여행주들 이런 흐름들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야 되는 좀 시장이었고요. 그 부분에 따른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 쪽이 좀 더 좋은 흐름이 좀 연출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분위기가 더 좋았던 하루였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새해 들어 처음으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하는 움직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 그 영향을 이어가진 못했는데요. 요즘 들어 글로벌 시장과 연관해서 찾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조인 전문가님은 오늘 하루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그 글로벌 시황을 먼저 살펴보면요. 미국 경제 지표는 좋았습니다. 네. 무역 수지가 시장 기대보다 매우 좋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FED, 즉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한 인사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다소 시장 친화적인 코멘트를 하였습니다. 이에 미국 증시는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승장을 보이면서 강보합세였으며 우리 국채 10년만기 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 차트를 지금 띄워놨는데요.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이 강세를 보이죠. 그 이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세은이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 기왕에 발급된 고금리 채권 가격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그 발행되는 채권의 유통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금리 하락에는 채권 투자가 좋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경기 회복과 금리 상승이 그 같이 가기 때문에 현재 금리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추세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인 엔달러가 105엔 근방에서 저항 형성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 시장 상황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요. 외국인 매매는 약 1,500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이에 따라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환율을 보면요. 지난 며칠간 상승 기조였던 원달러가 1,070원 고점 터치하면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화 강세에 돌입할 것을 보여집니다. 주의 깊게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전망을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그 주식 시장은 큰 틀에서 그 박스권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900에서 한 2050선 정도에서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근 관심사였던 삼성전자의 그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보다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일어난 어닝 쇼크가 시장에 거의 반영되었다고 여겨지고요. 지금 박스권 판단이 맞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수준에서 매수 추천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지수의 영향보다는 개별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연초만 보더라도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쪽이 훨씬 좋았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 같고요. 배당놀인 그 프로그램 매수세가 빠져나가는데 올해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코스닥이 나왔죠.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요. 올해 그 개장하자마자 외국인들의 선물 물량이 정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전 종목이 플러스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CJ가 10%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LG렌터카가 39% 가까이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편입된 사조산업이 매수가 잘 줬고요. 전체 수익률 3.5%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CTC 바이오가 추가 상승하며 10%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대한해운도 오늘 추가 상승하며 13% 가까운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ICT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누적 수익률 6% 기록하고 있네요. 네, 이경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전 종목이 역시 플러스권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SM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수익률 2%로 대폭 줄었고요. 휴원수도 19%로 어제보다 수익률 많이 줄었습니다. 네, 금호타이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타이어주는 오늘까지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누적 수익률 4.7%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동 추가 상승하며 3.6% 수익률, 모르토도 오늘 강세 보이며 12% 이상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민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서울반도체 오늘 7거래일 만에 숨고르기가 나왔습니다. 수익률 10.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송상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성호전자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플릭스 상승폭이 줄었죠. 2.3%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대봉 LS도 5.5%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윤종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딜스테 시스템이 오늘 7%로 수익률 늘었고요. 유진테크도 오늘 5% 반등하며 수익률 증가했습니다. 반면 모베이스 오늘 크게 하락하며 매수가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포트 구성하고 있습니다. LTC와 하나생명이 추가 상승하며 수익률 늘었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가 플러스권 돌아왔죠. 0.7%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나스미디어가 8.5%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AS 받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AS 받아볼까요? 원하시는 거 선택해 주세요. 그럼 한국전력부터 한번 가볼까요? 한국전력요? 예. 네. 자, 한국전력을 제가 가지고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좀 약간 좀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요즘 핫 이슈 종목 중에 하나죠, 한국전력. 자, 그야말로 이제 아직까지 모멘텀도 살아있고, 지금 현재 최근에 또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인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들을, 구조조정 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공기업들이 좀 건전화되면서 재무 상태가 좋아진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고, 그야말로 공기업들이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전력이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좀 잡아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아직까지도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고점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잡아주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 4만원까지는 일단 홀딩해서 계속해서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한국전력은 목표가 4만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한 종목 더 AS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포트에 들어온 사조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편입되자마자 수익률을 3% 이상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수가도 정확하게 잘 줬더라고요. 네, 제가 어제
가지고 나와서 사조산업 그야말로 이제 그 수급 쪽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제 단기 상승 흐름 좀 잡아주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수급도 좋고 좀 분위기도 너무 좋은 흐름들인데 자, 사조산업 뭐 솔직히 뭐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PBR로 따지더라도 0.83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 청산 가치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우상향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차트 흐름 또한 이제 정배열을 만들기 위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이라도 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좀 매수도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조인 전문가님도 AS를 부탁드릴 텐데요. 먼저 한솔 홈데코가 좀 아쉽게도 매수가로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하신 분들 위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새해 맞아서 네. 그 더 좋은 종목을 포트에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그 제가 추천해드린 포트에 있는 종목들 중기로 가져가시면 목표가까지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오시면 매도하시는 걸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편입 제외 종목이 대성홀딩스, LTC, 하나생명 이렇게 포트에서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로 다시 채워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AS 해드릴 종목은 한솔홈테코랑 그다음에 CJ제일제당 해드릴 텐데요. 먼저 네. 한솔홈테코 차트 같이 보시면서 같이 들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한솔홈테코 지금 장에서 단기적으로 그 수급 불균형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실적 개선 요인들로 말씀드렸던 그 원목 바닥재로 그 쓰이고 있는 원목을 10년 전에 뉴질랜드에 심었는데 그 시범 벌목을 올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원목 재료, 그러니까 목재 원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외형 성장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수축 증축을 할 수 있게 돼서 개별적인 수요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도 기대해 보는 것이고요. 목표가까지 홀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뭐 매수해도 무리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는 단기 하락세지만 그 펀드멘탈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 염두에 두시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저점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CJ제일제장도 제가 AS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국내 종합식품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글로벌 회사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컴퍼니로서 도약을 하면서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올해 이 회사의 원재료인 곡물 가격이 안정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성장 촉진제인 다이신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가격 또한 가격 반등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환율과 곡물 가격 하락으로 원가의 이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개선 추세가 예상이 되고요. 네. 또 원화 강세 수혜를 볼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가 좀 요 며칠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그 원화 약세 흐름을 타면서 조금 주춤했는데요. 보시면 주가도 21선 이격 조정 잠시만요. 네. 오늘 딱 5일선 뚫지 못하고 딱 네, 도치로 네. 마감을 했는데요. 예, 네. 그래서 주가도 21선 이격 조정으로 과열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견조한 조정으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락 시 추가 매수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서 AS 받아갔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대장주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종목 총 두 종목 들고 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자, 그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인 전문가님, 내일장 대장주 종목으로 총 두 종목 들고 오셨는데 어떤 네. 종목인가요? 첫 번째 종목부터 네. 살펴볼까요? 내일장 대장주 종목 예. 먼저 팜스토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팜스토리 좀 곡물과 관련된 기업인데 최근 이 국제 곡물가 하락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팜스토리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가 12월쯤에 팜스토리 불기둥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불기둥 종목이 포트에 빠지면서
제가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린 종목이고요. 그래서 포트에 좀 넣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 말씀해 주셨듯이 축산물의 도축 및 가공을 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양돈 배합사료 전문 회사와 양계 배합사료 전문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사료를 만들고 닭, 돼지를 키우는 것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사료의 원료가 되는 그 곡물을 주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생산 원가가 국제 곡물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환율에 따라서 회사 수익 변동이 심하게 나오는 편인데요. 그 작년 상반기에는 원화 약세의 영향으로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하반기 원화 강세가 더불어서 오면서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어서 작년 말 그 불기둥 종목으로 추천을 또 해드린 바도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며칠 환율 하락이 이어졌고 지금 매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지금 증시에서 환율 차트를 한번 같이 보셔도 좋겠는데요. 네. 1070원이 단기 고점으로 봐지고요. 네. 그리고 원화 약세가 나오면서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단기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터치하면서 다시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연초만 되면 영업이익률 급증과 독보적인 기술 그리고 재료가 살아있는 그 바이오주들이 상승세를 좀 보여지는데요. 이 팜스토리도 바이오주에 또 편입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져서 이와 동반해서 연촉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기도 해서 네.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매수가 1,500원, 목표가 10% 보고 1,700원, 그리고 손절가 1,36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팜스토리는 적정 매수가가 1,500원에서 한번 매수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설명 들어봤고요. 목표가가 1,700원이고 손절가 1,360원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대장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미리 말씀해 주시죠. 네, 상신 브레이크입니다. 네, 상신 브레이크요. 네, 네. 일단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한데요. 최근 수급을 보니까 기관의 매수세가 좀 긍정적인 종목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자세한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상신 브레이크의 그 주된 사업은 브레이크 마찰제를 제조하면서 OEM으로 주문 생산자 그러니까 OEM으로 시장 및 국내 보수용 시장에 납품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브레이크나 세탁기 브레이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회복세 둔화에도 완성차 업계의 신차 출시에 따른 고부가가치 마찰제 판매 비중 확대로 매출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재료 가격 인하에 따른 원가율 개선 및 보고가 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 확대 등으로 수익성 상승 또한 올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동차 업체 제품 공급 공략을 위해서 중국 상신제동 개통유한공사의 지분을 획득하는 등 중국 시장의 판로를 확대하면서 전망이 밝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눈여겨보았던 종목인데 매수 기회를 좀 보고 있다가 이번에 또 매수 기회가 한번 와서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 차트를 보시면 수급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수급을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외국인이나 투신들 수급도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예, 분기 초에 수급 기관들이 분기 초에 그러니까 보통 3개월 단위로 기관들이 포트를 정비를 하는데요. 분기 초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분기 내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좋게 보고요. 반대로 매도 나오는 종목은 좀 안 좋겠죠. 차트도 5일선 지지하면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어서 지금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5,600원, 목표가는 6,18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저점 이탈 시 매도하는 걸로 하고요. 5,340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신 브레이크까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추적 포트폴리오 정리해드리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열려있는데요. 02-3261-2611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해 주셔서.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 필요하신가요? 네, 캠트로닉스요. 캠트로닉스요. 네. 오늘 좀 주가 많이 빠졌군요. 4% 급락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는 어떻게 계세요? 네, 24,000원대고요. 24,000원이요? 네. 거의 딱 전 고점 부분이네요. 네. 속상합니다. 비중은요? 15%요. 15%. 다행히 그리 네. 많진 않으신 거고요. 네네.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렇죠. 그게 네.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 같은데, 혹시 캠트로닉스는 직접 매수하신 것인가요? 아니면은 뭐 전문가 추천을 받으셨나요? 네, 전문가 추천 받아서 한 거예요. 그래요? 그때 제시한 목표가는 어느 정도였죠? 그때 계속 3만 원 이상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좋은 그래요? 종목이라 하셔가지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캠트로닉스를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단기로 보신 건가요? 중장기로 봐도 괜찮습니다. 중장기로요? 알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박수모 전문가님, 캠트로닉스 들어봤습니다. 중장기로 보신다고 하시네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캠트로닉스뿐만이 아니라 IT 하드웨어 쪽은 이제 아예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연도는 또 더 그렇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애플 주가도 지금 굉장히 크게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국내 이제 삼성전자 또한 지금 이제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IT 하드웨어 쪽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가 쳐다도 보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잡은 부분들이고요. 이런 추세에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차트 보시다시피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부분들인데 이건 바로 이제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좀 손실이 좀 크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다른 쪽으로 차라리 IT 쪽으로 꼭 보고 싶으시다면 IT 하드웨어 쪽보다는 IT 서비스 쪽을 바라보시면 좀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분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좀 비중 정리해 봐야 하는 건가요?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좀 기억 내시고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다음번에는 수익 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연결돼 있거든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저희 네네. TV 보고 계신가 봐요.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볼륨 소리 낮춰주시고요. 전화 네. 목소리 잘 좀 들어봐 주세요. 시청자님? 예, 줄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이눅스요. 이녹스요? 네. 네, 이녹스 한번 오늘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네요. 매수하신 가격대 어떻게 되세요? 21,950원에 네. 30% 했고요. 21,950원이면 언제쯤 매수하신 건가요? 그게 이제 거의 한 달 조금 넘은 한 달 전에? 네네. 예. 그리고 오늘 어제 30%를 24,000원에 또 매수를 했거든요. 30%를요? 그럼 최종 비중이 어느 정도시죠? 60%죠. 60%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1,950원이 평균 단가이신 거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30% 매수하고 네. 엊그저께 24,000원에 또 30% 매수했어요. 그러세요. 그럼 오늘 평균 단가가 한 28,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를 네. 그냥 아주 그냥 계속 매도하고 싶은 걸 오늘도 많이 사놨거든요. 그러세요. 새로 일단 시작하고 좀- 싶어요, 그냥. 최근에 거의 연말 그때 보니까 좀 네. 많이 올라왔던데 배당락 있었던 그날요. 그때 좀 정리 못 하셨나 봐요. 그냥 그때 이제 매수가가 왔길래 처음으로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했더니 그 다음날 완전히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참. 또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이녹스 좀 가능하면 빨리 좀 이익을 보시고 나오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무튼 간에 뭐, 보든 안 보든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도 힘내십시오. 네. 네. 자, 조인 전문가님, 이녹스 들어봤는데요. 이분 어떻게 대응해봐야 네. 할까요? 빨리 매도하시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크신 것 같은데 네. 예, 좀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시고요. 이 회사 뭐 연상 회로 기판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회사 자체는 전망도 좋고 다 괜찮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무너지고 있고 또 악재가 있었다면 이 회사 그 생산품 중 일부가 다른 그 소재로 대체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악재가 출현하면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악재가 내재되어 있으면 주가는 쉽게 움직이지를 못하는데요. 이 차트상 보면 지금 데드크로스 나면서 안 좋아 보이고요. 반등줄 여력도 좀 안 보입니다. 지금 매수가가 많이 높지는 않아서 혹시 저점 19,400원 이탈 시 손절가는 19,400원 정도로 잡아드리는데요. 지금 반등을 한다면 23,3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수익 실현이 나시면 예,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시고 예, 비중 줄이면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대응 전략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많은 분들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일제지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종가가 2230원인데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2,500원이시고요. 비중 40%,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동일제지 0116님의 종목입니다. 박수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뭐 제지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가치주들이죠. 그래서 제지주들 같은 경우는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환율적으로도 괜찮은 흐름 좀 보여주는 게, 자, 환율에서 환율 방어가 가장 잘 되는 업종은 이제 제지주입니다. 제지주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1,000원일 때가 손익분기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어떠한 업종 섹터보다도 환율 쪽에서는 좀 자유로운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한솔 제지가 큰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제지 또한 같은 종목 같은 업종으로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5.4%라는 큰 상승률을 좀 보여줬는데요.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좀 거래량이 지금 현재 없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수가가 지금 2,500원인데 2,500원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 흐름 다시 한번 좀 잡아줄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하지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올라오면 상승하면 그에 따른 매수가 근처에 오면 매도하시고 오히려 좀 탄력 있고 좋은 쪽으로 업종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종목 교체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온다면 그때 한번 비중을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은요, 현대제철이 들어왔습니다. 5018님의 종목이고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83,500원 비중이 60%이신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집니까?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장기 보유 괜찮을까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현대제철, 이 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일까요? 조인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차트랑 수급을 살펴보면요. 일단 네. 수급은 조금 깨진 상태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매수가가 뭐 크게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운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수익 관점이 났을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합병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실적 개선에 좀 주목을 해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단기적으로 가실 거면 수익 나시는 선에서는 지금 비중이 60%시니까 좀 비중을 축소해 가면서 그러니까 비중을 다 갖고 가지는 마시고요. 비중을 축소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이 좀 비중이 많기 때문에 비중을 점점 줄여가면서 일단 장기 보유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 어느 정도 괜찮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목표가 61선으로 잡고요. 한 84,000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좀 짧게 네. 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KH 바텍이 들어왔습니다. 5634님의 종목이고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24,200원 비중이 20%, 오늘 종가가 22,600원인데 어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보유 여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전문가님.
네, KH바텍이 아니라 지금 이제 앞전에, 캠트로닉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네. KH바텍도 지금 차트 흐름이 너무 안 좋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캠트로닉스라든가 KH바텍도, 비슷한 흐름이라 보시고, 지금 현재, 최근에 좀 수렴 구간을 좀 만들어주다가, 지금 이제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거래량이 지금, 다시 한번 더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이렇다면, KH바텍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하시고, 네.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KH바텍. 일단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으로 갈아타야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IT 서비스 쪽을 좀 바라보십시오. IT 서비스 쪽이라면 네. 네이버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르면 아프리카 TV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IT 소프트웨어 쪽도 괜찮고요. 투비 네. 소프트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오히려 좀 이번 연도 수익률이 괜찮을 겁니다. 하드웨어 쪽은 네. 이번 연도 계속 힘들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IT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수익률 낼 때 양호하겠다라고 하시니까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5122님의 종목이죠. 롯데케미칼 들어왔는데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21만 9천 원, 비중이 30%. 오늘 종가가 21만 6천 원입니다. 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보유해도 괜찮은지 물어봐 주셨어요. 네, 롯데케미칼 아직 4분기 실적 발표는 안 나왔지만 실적 발표 양호할 것으로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수급도 양호한 편이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좀 오늘 많이 빠진 상태고 또 요 시점에서 밑으로 지금 흘러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잘 지켜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20만 원 잡아드리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최근 정고점이 24,000원인데, 24만 원인데, 목표가 정고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절선 잘 지키시고요. 그렇게 한번 가시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손절가가 20만 원이었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24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손절가, 목표가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어떤 정보 상담 필요하신가요? 셀트를 오늘 샀거든요. 셀트리온을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오늘 와. 47,650원이에요. 47,560원이요. 예, 650원이요. 650원이요. 47,650원. 예. 그러셨군요. 와, 오늘 좀 많이 올라서 겁나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들어가셨어요. 그래갖고, 좀 걱정이 돼가지고요. 좀 이 종목 단기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네. 좀 놔둬도 돼요. 그래요. 비중이 어느 정도시죠? 비중은 15%요. 15%요.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좀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전문가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말씀 나눠보세요. 예.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용기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해요. 예. 하고 나니까네요. 매수하고 나니까네 빠져갖고, 걱정이 네. 돼가지고요. 왜 이렇게 불편하고요. 오늘 급하게 급등을 하는 종목을 잡으셨어요? 집에 있다 보니까는 급등이 올라가고 사기는 사는데 너무 걱정이 돼갖고 전화 드렸거든요. 자, 일단은,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올라오는 이유는, 지금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생겨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제 M&A 이슈 때문에 올라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M&A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셀트리온은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내려갈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제 급등주를 하실 때는, 너무 이렇게 무거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자리에서 잡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요? 파라다이스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 찍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카지노 관련주. 예.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덩치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연속 상한가는 가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회사예요. 그렇다면 절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상승했을 때는 절대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네, 너무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얼마 안 됐어요. 예, 그게 따른 좀 급등주를 조금 바라보시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시면서 지금 이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예. 단기 차익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주식을 정말 오랫동안, 주식을 한 10년 동안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내공이 쌓였을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이지, 그게 이제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매매하지 예. 마시고, 좀 더 차분하게, 좀 더 주식을 이제 좀 접하시면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시고, 일단 내일까지 바라보시고요. M&A 예. 이슈가 지금 이제 당장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내일까지 예. 바라보시고, 내일 매수가 근처라도 오게 되면 당장 매도하시고 현금화를 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아유, 전문가님이 너무 좀 무섭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 그렇죠. 예. 좀 아니, 기운 내시고요. 일단 이런 예. 종목 좀 주의하셔야 하니까 걱정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내일 예. 한번 주가 보시고 또 궁금하시면 다시 연락 주십시오. 예, 잘 네.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소리바다부터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5147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3,650원, 비중이 10%, 앞으로 전망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조인 전문가님, 소리바다 살펴볼까요? 네, 소리바다 최근에 예. 그렇죠.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삼성과 음원사업 제휴설로 상한가도 갔었고 4,000원까지 반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반등을 했다가 지금 지지선을 그리면서 5일선을 근데 좀 벗어나고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3,650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요. 네. 지금 여기 고가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권 어떻게 보면 박스권 고가에 있다가 지금 흘러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다시 상승을 못 하시면 손절가 잘 지키셔서 좀 비중을 줄여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3,300원 정도 여기 저항선 있는 거기에 흘러내리면 매도하시고요. 네. 그리고 거기를 터치하고 다시 상승을 하시면 수익 보시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익이 한번 크게 났었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소리바다가 최근에 좀 급등했던 건 영화 변호인의 그 실적 그런 흥행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세에 나타나게 됐는데 일단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일단은 저도 변호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괜히 그것 때문에 좀 더 보유하고 계실 거인데 일단은 그게 또 반영이 된 상태고 네. 어떻게 보면은 뉴스라는 게 터지고 나면 일단 주가에는 좀 이제 흐름이 꺾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답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SM이 들어갔는데요. 6517님의 종목입니다. SM 좀 얼마까지 빠질까요? 얼마 매수할지 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SM 좀 보유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4% 급락세가 나왔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전문가님?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이 SM이 이제 일단은 이제 지금 작년 8월 달부터 지금 이제 거의 3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50%가 지금 상승한 흐름에 있어서 단기 차익 물량들이 좀 매도 물량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주들을 원래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식이란 건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성에 있어서의 좀 우리가 매수하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 자산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가장 또 위험한 업종 중에 좀 저는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소 같은 경우에 SM에서 거의 최근에 매출도 좋았고, 좀 100만 장이 최근에 좀 돌파했던 부분들이었죠.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엑소 가수 중에 한 명이 무대 위에서 다리가 분질러졌다든가, 아니면은 가수 연애 관련된 또 얘기가 나왔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또 잠정 휴식 기간이 좀 이루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주는 그야말로 좀 저는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좀 잘 투자하지 않는 회사인데, 그에 따른 지금 SM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바라보시면 지금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같이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차트 흐름에서 보시다시피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이 정도로 이제 차가 꺾이는 흐름들이라면, 뭐 4만 원을 뭐 돌파하는 거는 4만 원 깨지는 거는 뭐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저점 매수가 좀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보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뭐 안정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종목도 많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굳이 저는 엔터테인먼트 주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일단 엔터 좀 너무 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좀 투자해 보는 거 좀 지양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다른 종목으로 관심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은 현대 로템이 들어갔습니다. 0035님의 종목이고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32,000원. 좀 최근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조인 전문가님, 현대 로템이요. 네, 지금 이 현대 로템이 현대건설이랑 뭐 호주 구리 광산 정광 생산 프린터 용역 계약 체결로 호주 시장에 진출을 이렇게 가한다는 그런 뉴스랑 함께 바닥 찍고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급을 보시면 수급은 좀 기관이 지금 매도세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차트 보시면은 차트상으로는 지금 5일선 지지해서 이런 뉴스랑 함께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담은 그런 뭔가에 그게 없기 때문에 매수가 32,000원 하셨는데 매수가 근처까지 오시면 매도하시는 걸로 그렇게 관점을 보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로템을 일단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비중 정리하자라고 하시니까요. 답변 좀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셔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버님, 오늘 어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예, 저기 광동제약이요. 네, 광동제약이요. 예, 매수가는 네. 7,800원인데요. 7,800원이요. 오늘 종가가 7,640원인데 혹시 뭐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 아니면 좀 꽤 되셨나요? 좀 지났어요. 그렇죠. 비중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어느 정도에 가서 팔아야 될지, 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전개될지 좀 분석을 좀 받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7,800원이시고요.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40%요. 아버님? 40%입니다. 40%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네, 박수범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광동제약 좀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냥 바로 상담해 그냥 주시죠. 얘기하면 네네. 되나요? 네. 자, 지금 이제 광동제약을 지금 현재 매수하시고, 지금 이제 매수가가 7,800원에 지금 현재 비중이 40%로 좀 가지고 계신 부분들인데요. 제약회사들이 분위기가 좀 괜찮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약회사들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에 따른 이제 분위기에 따른 이제 광동제약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고, 그동안 이제 약가 인하라든가, 그리고 리베이트 쌍벌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제대로 된 좀 시장에서 뭐라 해야 되나 제대로 된 모멘텀을 좀 살릴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갖춰지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좀 시장에 좀 더 내수 시장에 좀 확대되는 부분들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의 그런 메시지를 또 던진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좀 제약회사들이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광동제약 너무 크게 목표가 잡지 마시고요. 일단 좀 목표가를 말씀드린다면 8,5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광동제약은 한 8,500원까지만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네, 오늘 정말 문자가 많습니다.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신성통상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1,172원이고요. 비중 10%이신데 목표가 손절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현재가가 953원. 좀 손실도 많으시네요. 조인 전문가님, 신성통상이요. 네,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보면 시장에서 좀 관심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뭔가 큰 이슈가 나지 않는 한, 좀 목표가까지 가기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의류 쪽 그 회사들이 연말에 조금 그 빛을 보는데 연말에 또 올랐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상승세를 줬는데, 목표가, 손절가는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매물대 맞는 한 900원대, 900원으로, 손절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1,000원으로 잡겠습니다. 이거 돌파를 못할 시에는 이것도 좀 다시, 그러니까 장기로 갔을 때는 다시 시세주의가 좀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짧게 보시고 끊어 가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림당 들어왔습니다. 1905님의 종목이고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는 6,200원, 비중이 20%.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박수범 전문가님, 예림당 어떻게 보시나요? 예림당, 네, 좋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림당 이제, 지금 이제 뭐 Y 시리즈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출판사죠. 출판사인데, 예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티웨이라는 이제 티웨이 항공이라는 이제 회사에 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티웨이 홀딩스의 이제 대주주로서 우리가 또 저가 항공사의 그 하나의 또 수혜주로서 또 예림당을 좀 바라볼 필요는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대한 연결 재무제표가 지금 반영되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현재 매수가가 6,200원에 지금 현재 비중이 20%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5,990억 원을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에서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62평선에서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거래량 또한 많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 지금 현재 예림당이 정확한 방향성을 정하지 않았다. 올라갈 것인지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될 것인지를 정해지지 않았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매수가가 어차피 뭐 크지 않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122평선이죠. 122평선을 뚫어버리는 매도 물량이 나온다. 이러면은 일단은 현금화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된다면 손절가는 5,8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들고 가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목표 가격은 7,000원까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림당 손절가 5,800원 그리고 목표가 7,000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광밴드가 들어왔는데요. 7706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29,000원 20% 매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조인 전문가님. 네, 지금 그 매출 실적도 부진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조선업이 지금 작년에도 좀 안 좋았어서, 그리고 한 가지 좋게 보는 거는 수급을 보시면 수급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괜찮고요. 근데 기관이 오늘 해서 조금 지금 매도세를 돌아서고 있는데 요거 한번 같이 체크해 보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오늘 굉장히 그 음봉 그리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최저가 그 최저가로 지금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만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28,000원 정도로 잡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광밴드까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말 아쉽지만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수범, 조인희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